축제 같은 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에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성철의 귓가를 찔렸습니다. 월출산에서 준 백자 조각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60대 은퇴자라는 이유로 그는 부동산업자에게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2억씩 줄 테니 현실을 보라. 고했고 또 다른 사람은 몇 명이나 관심 가질까요? 며웃었죠. 마을 사람들마저 돈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대보름날 밤 월출산 기슭에서 벌어진 그 놀라운 광경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달오름 마을에서 어떤 기적이 벌어졌는지 꼭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성철은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늘 똑같았죠. 회색 건물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한때는 그 속에서 살아 숨쉬었던 자신이 이상했어요. 60년을 살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국립박물관에서 30년간 문화재를 복원하던 그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죠.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자유로움을 만끽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모두 자신의 마음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어요.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무력감이었어요. 손끝으로 천년된 유물을 되살려내던 그때의 짜릿함.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완전한 모습을 되찾을 때의 감동.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 속에만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수미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여보세요? 성철아, 나야, 수미.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거든요. 어머, 수미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고향에 한번 내려와 보지 않을래? 수미의 목소리에서 뭔가 걱정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고향에? 갑자기 왜?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직접 와서 봐야 할 거야. 우리 마을이 많이 변했어. 수미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성철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알겠어.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고향 달오름 마을을 떠난 지 벌써 40년이 가까웠어요. 가끔 명절에 잠깐 들렀을 뿐이었죠. 주말이 되자 성철은 고속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월출산 자락에 안겨있던 그 작은 마을,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던 그곳. 참 행복했었는데. 버스가 영암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수미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60대가 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성철아, 수미야, 정말 반가워. 두 사람은 꼭 껴안았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차를 타고 마을로 향하는 길. 성철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빈 집들이 너무 많았어요. 대문은 굳게 닫혀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예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골목길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이게 우리 마을이야?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응, 이제 진짜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남았어.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우리 같은 늙은이들 뿐이야. 수미의 목소리에도 서글픔이 배어 있었어요. 마을 회관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평소라면 어르신들이 모여 바둑을 두거나 이야기꽃을 피우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덩그러니 비어 있었어요. 최 반장님은 계시나? 계시지. 요즘 마을 일로 골치가 아프신 것 같아. 회관 안으로 들어가니 70대로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반장님, 박성철 씨 오셨어요. 어린 시절 여기 살던 성철이에요. 최 반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성철이. 박서방 아들 맞지? 어머, 이렇게 훌쩍 커서. 서울에서 큰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반장님.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어요. 성철이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마을이 많이 변했네요. 최 반장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변한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 작년에만 5가구가 더 떠났어. 이제 남은 집이 20채도 안 돼. 성철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100가구가 넘게 살던 활기찬 마을이었거든요. 장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 장할머니 말씀이야? 여전히 정정하셔. 하지만 요즘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셔. 마을이 잘 나가던 그때 말이야. 최 반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뵈러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장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 성철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골목 하나하나가 추억으로 가득했거든요. 여기서 진수랑 술래잡기 했었는데, 저기서 명희가 공기놀이 가르쳐줬었지. 하지만 그 친구들은 이제 모두 흩어져 버렸어요. 어떤 이는 서울로, 어떤 이는 부산으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장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셨어요. 성철을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성철이 맞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성철이에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성철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아이고, 우리 성철이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서울에서 박물관 일 한다고 들었는데 잘 지내고 있었구나. 네, 할머니. 그런데 은퇴했어요. 은퇴. 아직 젊은 나이에? 할머니의 눈빛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빨리들 늙는구나. 우리 때는 죽을 때까지 일했는데. 할머니가 마루에 앉으며 먼 산을 바라보셨어요. 우리 마을도 예전엔 참 좋았는데 말이야. 달맞이 축제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었지. 달맞이 축제요? 성철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린 시절 기억에는 그런 축제가 없었거든요. 아, 그건 너무 옛날 일이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끊어진 일이지. 하지만 그때는 정말 장관이었어. 월출산에서 뜨는 보름달을 보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과거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어요. 성철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할머니와 함께 사라져버릴 텐데. 할머니 그 축제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왜? 관심 있나? 할머니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어요. 네, 정말 궁금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제 다 옛날 이야기야. 누가 기억하겠어. 마을도 이렇게 망해가는데. 그 순간 성철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댔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그때 축제에서 쓰던 물건들이 남아있을까요? 글쎄, 어디 묻혀 있겠지. 하지만 이미 다 부서졌을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도 성철의 마음은 더욱 요동쳤어요. 문화재 복원 전문가였던 그의 피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마을을 걸으며 성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과 현재 현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어요. 이 마을이 정말 이대로 사라져버려도 괜찮을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철은 숨이 진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장할머니가 말씀하신 달맞이 축제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죠. 마을은 고요했어요. 어둠 속에서 월출산의 거대한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어린 시절 그 산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번 올라가 볼까? 발걸음이 저절로 산길을 향했어요. 30년 만에 오르는 월출산이었어요. 예전보다 숨이 많이 찼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서울에서의 답답함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산 너머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어요. 성철은 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아름답네. 그때였어요. 발밑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어요. 내려다보니 흙 속에서 하얀 조각이 살짝 튀어나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문화재를 만져온 손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이건
성철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며 조각을 꺼냈어요. 손바닥 크기의 하얀 조각이었어요.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었어요. 분명 도자기였어요. 백자야.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곳에서 백자 조각을 발견하다니. 조각을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표면에 희미한 문양이 보였어요. 섬세한 선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건 범상치 않아. 30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조각은 그냥 버려진 그릇 조각이 아니었어요. 주변을 더 뒤져보았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조각 몇 개를 더 발견했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 성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조각들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걸까? 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까? 급하게 산을 내려왔어요. 수미가 막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 성철아, 어디 갔다 와? 새벽부터. 수미야, 큰일이야. 성철의 눈이 반짝였어요. 손에 든 조각들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게 뭐야? 수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백자 조각이야. 월출산에서 찾았어. 백자? 그게 뭔데? 도자기야. 그런데 범상치 않은 물건 같아. 성철이 조각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햇빛에 비춰보니 문양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봐. 여기 뭔가 그려져 있어. 수미가 눈을 찌푸리며 들여다보았어요. 어디?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 선들 말이야.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성철의 목소리에 흥분이 배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탐구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복원해 볼 거야. 성철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복원? 여기서? 응. 임시로라도 작업 공간을 만들어야겠어. 수미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성철아, 너 괜찮아? 갑자기 왜 이래? 성철이 잠시 멈춰섰어요.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걸까?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조각들에서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 수미야, 장할머니가 어제 말씀하신 달맞이 축제 기억나? 왜? 혹시 이 조각들이 그때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수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아직은 추측이지만 직감이 그래. 성철이 조각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마음이 설레었어요.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 작업실부터 만들어야겠어. 수미 집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했지만 작업하기엔 충분했어요. 성철은 온종일 창고를 청소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일의 즐거움이었어요. 해가 지고 나서야 임시 작업실이 완성되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 그리고 가져온 몇 가지 도구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성철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시작해보자. 밤이 깊어갔어요. 성철은 작업실에서 조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문양뿐만 아니라 희미한 글자도 있었어요. 이건 한자인가? 성철이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어요. 오래된 한자 형태였어요. 달, 월, 그리고 이건 글자를 하나씩 해독해가며 적어내려갔어요. 시간이 흘러도 피로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월출, 달이 뜬다는 뜻이야. 성철의 목소리가 작업실에 울렸어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30년의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어떤 조각이 어디에 맞는지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씩 맞춰질 때마다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달을 향해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성철의 손이 떨렸어요. 그림 속 사람들은 산 위로 떠오르는 달을 향해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장할머니 말씀이 맞았어. 정말 달맞이 축제가 있었구나. 더 많은 조각들을 찾아야 했어요. 전체 모습을 완성하려면 아직 부족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월출산으로 올라갔어요. 어제 조각을 발견한 곳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운이 좋았어요. 몇 개의 조각을 더 발견했어요. 특히 하나는 다른 것들보다 컸어요. 그리고 더 선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대보름. 성철의 눈이 반짝였어요. 대보름 달맞이 축제.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작업실로 돌아와 새로 찾은 조각들을 추가로 맞춰보았어요. 전체 그림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산 위로 떠오르는 보름달, 그 아래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제단 같은 것도 보였어요.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야. 실제 축제 장면을 그린 거야. 성철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백자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마을의 역사를 담은 귀중한 기록이었어요. 급하게 장할머니께 달려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성철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말씀하신 달맞이 축제 말이에요. 정말 있었어요. 성철이 휴대폰으로 찍은 백자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뭐야? 월출산에서 찾은 백자 조각이에요. 여기에 축제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건 정말.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성철아, 이건 정말 우리 마을 축제야. 내가 어릴 때 봤던 바로 그 모습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요? 그럼 저기 보이는 제단, 그리고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 모든 게 똑같아. 성철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마을의 잃어버린 역사를, 그리고 그것을 되살릴 수 있는 단서를. 성철의 눈에서 잠이 사라졌어요. 장할머니의 확인을 받고 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 백자가 정말 마을의 역사라면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어요. 수미야, 영암군청에 향토 사료관 있지? 있어. 왜? 가봐야겠어. 자료를 찾아봐야 해. 수미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성철아, 너 요즘 너무 몰두하는 거 아니야? 밤새 작업하고. 괜찮아. 이런 기분 오랜만이야. 성철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마치 30년 전 젊은 보건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영암군청 향토사료관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오래된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자료를 찾으세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달오름 마을의 옛 축제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달맞이 축제 같은. 직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월출산 달맞이 축제 말씀이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성철의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기록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직원이 가져온 자료들은 놀라웠어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달맞이 축제에 대한 내용도 여러 번 나왔어요.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날 월출산 자락에서. 성철이 기록을 읽어내려갔어요. 읽을수록 가슴이 뛰었어요. 축제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어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주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했다고 했어요. 1943년을 마지막으로 기록이 끊어지네. 일제강점기 말기였어요. 아마 그때 축제가 금지되었을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을 찾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건 뜻밖의 인물이었어요. 30대 여성이 같은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열심히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혹시 달오름 마을 관련 자료를 찾고 계세요? 성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똘똘한 눈빛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윤지민이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철입니다. 박성철? 혹시 박성철 씨, 달오름 마을 출신이세요? 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와, 정말 반가워요. 사실 제가 달오름 마을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성철이 깜짝 놀랐어요. 이주요? 젊은 분이 왜 그런 시골로? 지민이 웃었어요.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를 다녔는데요. 요즘 지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특히 달오름 마을은 월출산도 있고 자연 환경이 정말 좋잖아요. 하지만 마을이 많이 쇠락했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빈 공간이 많으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좋죠. 지민의 말에서 젊은 세대다운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달맞이 축제에 대해 왜 관심이 있으세요? 마을의 역사를 알아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특히 그런 축제가 있었다면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성철의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이 찾은 백자와 연결되는 이야기였어요. 혹시 이거 보실래요? 성철이 휴대폰으로 백자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지민의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월출산에서 찾은 백자 조각이에요. 달맞이 축제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정말요? 이거 진짜예요? 지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도서관이라는 걸 잊을 정도였어요. 네, 지금 복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이런 유물이 발견되면 큰 뉴스가 될 거예요. 지민의 흥분이 성철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런데 혼자 작업하기에는 너무 큰일 같은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말요? 네, 저도 마을 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마케팅 경험이 있으니까 나중에 홍보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성철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던 일에 동참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오늘 마을에 한번 와보실래요? 네, 꼭 가보고 싶어요. 함께 마을로 돌아가는 길. 지민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어요. 복원 작업은 얼마나 걸려요? 글쎄요. 조각을 더 찾아야 하고 제대로 하려면 몇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조각을 더 찾는다고요? 네, 아직 절반도 안 맞춰졌어요. 지민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수미가 반겼어요. 어머, 손님이 왔네? 수미야, 윤지민 씨라고 해. 마을로 이주하려고 준비 중이래. 수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젊은 분이 이 시골로? 네,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곳이네요. 지민이 마을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저기 월출산도 보이고 정말 멋져요. 성철이 지민을 작업실로 안내했어요. 복원 중인 백자를 직접 보여주었어요. 와, 지민이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몇백 년 된 거예요? 아마 조선 후기 것으로 추정돼요. 성철이 조각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어요. 지민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복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박물관에 기증하면 좋을 텐데. 아니면 마을에서 전시하는 것도 좋고요. 지민의 말에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백자를 통해 축제를 다시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축제를요? 네, 장할머니께서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 기억과 이 백자를 바탕으로 축제를 재현할 수 있을 거예요. 지민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전통 축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열렸어요. 최 반장이 들어왔어요. 성철이 뭔 일이 있다고. 최 반장이 지민을 보고 멈췄어요. 처음 보는 분이네. 안녕하세요. 윤지민입니다. 지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반장님, 지민 씨가 우리 마을로 이주하려고 해요. 최 반장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젊은 분이? 네, 그리고 달맞이 축제를 다시 열자고 제안하고 계세요. 최 반장이 백자 조각들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전부터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마을 축제와 관련된 거라고? 네, 장할머니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최 반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럼 정말 축제를 다시 열 수 있는 건가? 할머니의 기억과 이 백자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성철의 목소리에 확신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부족한데 누가 참여하겠어요? 최 반장의 걱정이 묻어났어요. 주민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분명 관심 있어 하실 거예요. 지민이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젊은 분 말이 맞네. 한번 해볼 만하지. 최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몇몇 주민들이 모였어요. 장 할머니도 오셨어요. 성철이 백자 조각들과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 마을에 그런 축제가 있었다고? 장할머니 말씀이 맞았구나. 그럼 우리도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활기를 띠었어요. 성철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혼자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성철은 아침 일찍 작업실로 향했어요. 어젯밤 마을 회관에서의 모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주민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인데. 작업실 문을 열자마자 성철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책상 위 조각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 저녁 정리해둔 모습과 달랐어요. 누가 들어왔나? 성철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조심스럽게 안을 살펴보니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개의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안 돼. 성철이 급하게 달려가 조각들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고의로 어지럽힌 것 같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동안 문화재를 다뤄온 그에게 이런 일은 참을 수 없었어요. 급하게 수미를 찾아갔어요. 수미야, 큰일 났어. 어떻게 됐는데? 성철이 상황을 설명하자 수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일부러 한 거야. 그때 최 반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성철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에 김명수란 사람이 와서 난리를 쳤어. 성철과 수미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김명수요? 부동산 중개업자래. 마을 전체를 사겠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돈 이야기를 했어. 최 반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을 전체를요? 응. 리조트를 짓겠다는 거야. 성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젯밤 작업실 침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요? 축제 같은 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마을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최 반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요? 돈을 많이 준다고 했어. 집 한 채당 2억씩. 성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억이면 시골 어르신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평생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반반이야. 어떤 분들은 관심을 보이고 어떤 분들은 반대하고 마을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오후 성철은 그 김명수를 직접 만났어요. 50대 남자였는데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철 씨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김명수입니다. 이 지역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명수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성철은 받지 않았어요. 무슨 용무세요? 들었습니다. 요즘 옛날 축제를 다시 한다고 하시던데. 명수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김 씨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죠. 제가 이 마을 전체를 개발할 계획이거든요. 성철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개발이요? 네. 월출산 자락에 고급 리조트를 짓려고 해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니까 주말 관광지로 딱 좋죠. 명수가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그림들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골프장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이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도 다 부자가 돼요. 성철이 그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계획 속에는 마을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집이 헐리고 새로운 건물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마을이 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거죠. 더 좋게 말이에요. 명수의 말에 성철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더 좋다고요? 이곳의 역사와 전통을 다 없애버리고 박 씨, 현실을 보세요. 이 마을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늙은 사람들만 남아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명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제 개발 계획이 차라리 나은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어르신들이 돈은 받고 도시로 이사갈 수 있잖아요. 그게 전부인가요? 돈이?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실이 그래요. 감정으로는 밥 못 먹어요. 명수가 태블릿을 치우며 일어났어요. 박 씨가 하시는 일도 이해해요. 하지만 몇 명이나 관심 가질까요? 축제 한 번 하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성철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명수가 비웃었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1년 안에 마을이 달라지나 안 되면 제 제안 받아들이시고. 좋아요. 성철이 즉답했어요. 명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작업을 방해하지도 마세요. 명수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방해라니, 저는 그런 일 안 해요. 어젯밤 제 작업실에 누가 들어왔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명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또 다른 모임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주민들이 둘로 나뉘어 앉아 있었어요. 한쪽은 축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어기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평생 못 벌 돈이야. 한 어르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다고 마을을 팔 수는 없지. 다른 어르신이 맞받았어요. 팔긴 뭘 팔아. 어차피 우리 죽으면 빈집만 남을 건데. 그래도 이건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평생 이웃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성철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인 것 같았어요. 축제 이야기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조용히 하세요. 장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돈 때문에 싸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할머니 말씀은 맞지만 2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돈이 다가 아니야. 우리 마을의 혼을 지켜야지. 혼이 뭐 먹여 살려줘요? 그럼 돈이 다야? 다시 언성이 높아졌어요. 성철이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시선이 성철에게 쏠렸어요. 제가 괜한 일을 시작해서 마을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성철아, 그게 무슨 소리야? 수미가 말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축제 얘기는 잠시 접어두죠. 성철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안 돼요. 뜻밖의 지민이 일어났어요. 성철 씨가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지민 씨, 하지만 마을이 이렇게 갈라져서는 갈라진 게 아니라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김명수 씨의 개발도 하나의 길이고 우리가 하는 축제 복원도 하나의 길이에요. 어느 쪽이 더 마을을 위한 길인지 시간이 증명할 거예요.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최 반장이 물었어요. 성철 씨가 김명수 씨와 약속했잖아요. 1년 동안 해보는 거죠. 지민이 주민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동안 누구든 원하는 쪽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서로 미워하지는 말아요. 장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민이 말이 많네. 그렇게 하자. 하지만 성철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1년. 과연 그 시간 안에 마을을 바꿀 수 있을까? 밖으로 나오니 명수가 차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철과 눈이 마주치자 명수가 씩 웃었어요. 그 미소가 소름 끼쳤어요.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성철은 작업실에서 혼자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어요. 마을 분위기가 어수선한 탓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손끝이 떨렸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김명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1년 안에 가능할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때 작업실 문이 열렸어요. 성철 씨, 지민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수미도 왔어요. 어떻게 둘이 우리끼리 만났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민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지민이 말이 맞아. 우리가 뭉쳐야 해. 수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철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혼자가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고마워요. 정말로. 고맙긴요. 우리도 이 마을이 좋거든요. 지민이 백자 조각들을 들여다보았어요. 와, 많이 진전됐네요. 아직 절반도 안 됐어요. 그래도 대단해요. 이 정도면 축제 장면이 확실히 보여요. 수미도 감탄했어요. 정말 신기하다. 이런 게 우리 마을에 묻혀 있었다니. 그런데 성철 씨, 계획이 있어요? 지민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계획이요? 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죠. 화면에 정리된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와, 이걸 언제 만들었어요? 어젯밤에 정리했어요. 마케팅이 제 전문 분야니까요. 성철이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1단계, 백자 복원 완성, 3개월 2단계.
축제 내용 연구 및 준비 6개월. 3단계 축제 실행 및 홍보 3개월. 정말 자세하네요.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무리예요. 그럼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민의 말에 성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분위기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까요? 수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사실 어제 몇 분과 이야기해봤거든요. 누구요? 장할머니, 최 반장님, 그리고 몇 분 더요. 성철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특히 장할머니가 적극적이셔요. 그 순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철이 있나? 최 반장의 목소리였어요. 여기 있어요. 문이 열리고 최 반장이 들어왔어요. 뒤에 장할머니와 몇 명의 주민들이 따라왔어요. 성철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다들? 우리끼리 의논했어. 최 반장이 말했어요. 김명수 그 사람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졌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 맞아요. 우리 마을 역사를 지켜야죠. 한 주민이 거들었어요. 장할머니가 백자 조각들을 바라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신기해. 어린 시절 본 축제가 여기 그대로 있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그때 축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더 자세히 기억나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다 기억하지.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대보름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월출산 기슭에 모였어. 제단을 만들고 떡과 과일을 올렸지.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요? 먼저 마을의 안녕을 빌고 달이 뜨면 모두 함께 절을 했어. 그리고 나서 춤과 노래를 했지. 성철이 급하게 메모했어요. 춤과 노래도 있었다고요? 그럼 달오름 마을만의 특별한 춤이 있었어. 달을 따라 원을 그리며 도는 춤이었지. 지금도 기억하세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 할머니가 일어나서 몇 가지 동작을 보여주셨어요. 팔을 하늘로 올리고 천천히 돌리는 모습. 마치 달을 품는 것 같았어요. 와, 모든 사람이 감탄했어요. 그럼 이 춤도 축제에 포함시킬 수 있겠네요. 지민이 흥미롭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부족할 텐데. 한 주민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수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런 전통 축제에 관심이 많아요. 지민이 덧붙였어요. 인터넷으로 홍보하면 분명 찾아올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뭔 축제야? 축제. 밖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밖으로 나가봤어요. 김명수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아직도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명수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김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최 반장이 나섰어요. 마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현실을 보세요. 현실이 뭔데요? 성철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 마을이 곧 사라진다는 거죠. 축제 한번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명수가 조롱하듯 말했어요. 달라질 거예요. 장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나이 드신 분이 현실을 모르시면 안 되죠. 명수의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현실을 모른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80년을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 현실을 모른다고 하네.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명수에게 분노가 일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명수가 당황했어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성철이 다가갔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할 테니까. 박씨 정말 후회할 거예요. 명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 마을에는 미래가 없어요. 1년 후에 보자고요. 명수가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아, 그리고 조심하세요. 산에서 작업하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성철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어요. 성철아, 신경 쓰지 마. 수미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돼. 맞아요. 우리가 더 많아요. 지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최 반장이 활기차게 말했어요. 네. 모든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했어요.
성철은 백자 복원에 집중했고 지민은 축제 계획을 세웠어요. 수미는 주민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어요. 장 할머니는 매일 와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춤 동작도 가르쳐 주셨어요. 젊은 주민들은 인터넷 홍보를 도왔어요. 나이 든 주민들은 음식 준비를 맡았어요. 각자의 재능이 하나씩 모여졌어요. 마을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김명수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성철은 매일 밤 작업하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어.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마을에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음력정월 대보름날. 성철은 새벽부터 일어나 백자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10개월에 걸친 복원 작업이 드디어 완성됐어요. 온전한 모습을 되찾은 백자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달을 향해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정말 끝났네. 성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문화재 복원사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성철 씨, 지민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사람들이 벌써 오고 있어요. 벌써요?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어요. 축제는 저녁부터인데 사람들이 벌써 도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에서 온 차들이 마을 입구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와, 정말 시골이네. 공기가 진짜 좋다. 월출산이 저기구나. 관광객들의 감탄사가 들렸어요. 지민의 인터넷 홍보가 효과를 본 거예요. 지민아,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저도 놀랐어요. SNS에서 정말 화제가 됐거든요. 마을 회관 앞에 임시 안내소가 설치됐어요. 수미와 몇몇 주민들이 분주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축제 체험권을 받으세요. 월출산 등반 코스 안내도 있어요. 평생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던 마을이었어요. 최 반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성철아, 이것 꿈 아니지? 꿈이 아니에요, 반장님. 성철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오후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KBS 취재진도 왔어요. 지역신문사 기자들도 여러 명 보였어요. 박성철 씨 계신가요? 한 기자가 성철을 찾았어요. 저인데요.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백자복원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은데요. 성철이 당황했어요. 이런 관심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기자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개인이 이렇게 문화재를 복원해서 마을 축제를 되살린 사례는 정말 드물어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성철은 계속 어색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월출산 기슭에 설치된 재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을 주민들은 전통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장 할머니는 특히 고운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민이 감탄했어요. 이 한복도 옛날에 축제 때 입던 거야. 할머니의 얼굴에 옛 추억이 스쳐갔어요. 성철은 복원된 백자를 재단 중앙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사람들이 감탄의 탄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예쁘다. 몇백 년 전 물건이라고. 이런 걸 직접 볼 수 있다니. 성철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축제가 시작됐어요. 장할머니가 나서서 예전 축제의 순서를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마을의 안녕을 빌어요. 그 다음에 달이 뜨면 모두 함께 절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달 오름 춤을 춰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성철이 재단 앞에 섰어요. 마음이 떨렸어요. 마을의 평안과 모든 분들의 건강을 빕니다. 성철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 순간 동쪽 하늘에서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와! 사람들이 일제히 감탄했어요. 월출산 너머로 떠오르는 보름달. 정말 환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이제 모두 함께 절을 해요. 장할머니의 안내에 따라 모든 사람이 달을 향해 절을 했어요. 마을 주민들부터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성철도 깊게 절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이 순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절이 끝나고 드디어 달오름 춤이 시작됐어요. 장할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팔을 하늘로 올리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도는 모습.
마치 달을 품는 것 같았어요.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관광객들도 신기해하며 함께 춤을 췄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다. 마음이 평화로워져.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렸어요. 성철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명수였어요. 성철이 다가갔어요. 김씨? 명수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박씨. 명수의 얼굴이 복잡해 보였어요.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명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떠세요? 우리 축제. 성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도 몰랐고, 이렇게 아름다울 줄도. 명수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성철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서 가능했죠. 리조트 계획은 포기할게요. 명수의 말에 성철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이런 곳을 부수면 안 되겠어요. 명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방해해서. 괜찮아요. 모든 게 좋은 결과가 됐으니까. 성철이 손을 내밀었어요. 명수가 그 손을 잡았어요. 축제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어요. 사람들은 떠나기 아쉬워했어요. 내년에도 하죠? 꼭 다시 올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뿌듯해했어요. 우리가 해냈네. 정말 대단해. 최 반장이 성철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성철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모두 도와주셔서. 그날 밤 성철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였어요. 작업실에 앉아 빈 백자 자리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 자리에는 복원된 백자가 마을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었어요.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1년 후 달오름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빈집들이 하나씩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지민처럼 도시에서 이주한 젊은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마을 입구에는 월출산 달맞이 축제마을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졌어요. 성철은 이제 마을문화재 관리소장이 됐어요. 정식 직책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렀어요. 성철 소장님. 지민이 뛰어왔어요. 이제 마을 관광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어요. 내년 축제 준비 회의 있어요. 벌써 내년 이야기야? 그럼요. 올해보다 더 크게 할 거예요. 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을 회관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존 주민들과 새로운 주민들이 함께였어요. 올해 관광객이 5만 명이 나왔대요. 내년에는 10만 명 목표로 해봐요. 활기찬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성철은 장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기분이 어때요? 꿈 같아. 정말 꿈 같아. 할머니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살아날 줄이야. 성철도 웃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월출산을 올라갔어요. 예전에 백자 조각을 발견했던 그 자리였어요. 이제 그곳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달오름 마을 백자 발견지. 성철은 그 표지석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우연히 발견한 작은 조각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은퇴 후 무력감에 빠져있던 자신이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저녁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살아있는 마을이 됐어요. 성철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작은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어요. 달오름 마을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